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마음대로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퇴근 후 매일 5에서 10km를 달리면서 러닝의 효과를 몸소 체험을 했었는데요. 퇴근하고 나면은 머리도 무겁고 기분도 꿀꿀하고 집중도 잘 안 될 때가 많았었는데 딱 30분만 달려도 기분도 좋아지고 퇴근 이후의 삶도 집중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30분 러닝이 왜 우리의 멘탈을 바꾸는지, 그리고 특히 마음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예방적 요인이 있는지 최신 내과학 연구와 함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치료 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우리 뇌가 변하고 적응하는 능력인데요. 우리 뇌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가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이 신경 가소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면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어렵고 의욕도 잘 안 생깁니다. 실제로 뇌를 MRI로 살펴보면 우울한 사람들일수록 해마의 크기가 줄어있고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정상 그룹과 비교를 해보면 해마의 크기가 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억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면 신경의 연결이 약화가 되면서 기억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 일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과거 기억도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해마가 단순히 기억만을 저장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경험을 감정이랑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언가를 회상을 하면서 그때 참 좋았었지, 아니면은 그때 참 기분 나빴었지, 이런 식으로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해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감정 반응도 무뎌지는데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한 내담자들이 정말 우울하다는 생각보다는 아무 감정이 안 든다, 공허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2011년 국립과학원이 발간하는 PNAS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년만 걷기를 해도 노인들의 해마 크기가 평균 2%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연구에서는요, 30분 운동만으로도 해마의 혈류가 확 늘어났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걷기 같은 가벼운 활동에서도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달리기처럼 이렇게 강도가 센 운동들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겠죠. 또 이제 전전두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전두엽은 여기 이마 앞쪽에 있습니다. 일종의 뇌의 CEO, 회사의 사장님 같은 존재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그리고 계획을 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울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전전두엽의 활동이 떨어져서 해야 하는 거는 아는데 도저히 의욕이 안 난다라는 상태에 빠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하면은 전전두엽의 대사활동이 올라가고 주의력과 자기조절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나온 여러 연구들의 스코핑 리뷰에 따르면은 16에서 35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만 해도 전두엽 집행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스트룹 테스트 같은 실험에서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틀리는 비율, 오류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스트룹 테스트는 이런 겁니다. 서로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단서를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어의 의미와 단어의 색깔이 다른데 색깔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멈춰두고 옆 사람과 같이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전두엽이 발달할수록 스트룹 테스트를 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튼 달리기는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전두엽 집행 기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해주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는 신경 가소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물질인 BDNF의 증가를 활성화시켜줍니다. BDNF는 간단하게 말하면 뇌세포 활성화의 비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냅스, 그러니까 뇌와 뇌의 연결 사이를 튼튼하게 만들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꾸준히 배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뇌를 말랑말랑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BDNF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일수록 정상인보다 BDNF 수치가 낮은데 달리기를 하면은 이 수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뭐든지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또 기분 회복도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신의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운동은 경증과 중증, 우울증의 여러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WHO에서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우울과 불안 증상을 감소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닝은 신경 가소성을 회복시켜주고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항우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울뿐만이 아니라 불안이 높은 경우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과 달리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와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가 문제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또 위협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 불안의 특징인데요. 사람들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몸을 각성시키는 시스템이고, 부교감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진정과 회복을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교감신경계 반응은 원시시대 생존 전략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Fight or Flight, 투쟁 도피 반응이 이 교감신경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먼 옛날에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뇌의 편도체가 즉시 위험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돼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더 많은 혈액을 순환시켜야 되고 산소를 근육으로 보내야 되니까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야 근육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전속력으로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호랑이가 없죠. 우리는 더 이상 호랑이를 마주치지 않습니다. 근데 시대는 변했어도 우리 몸은 똑같습니다. 이 생존 시스템은 여전히 우리 인체에 남아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직장 스트레스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인간관계 같은 비교적 작은 자극에도 나의 생존이 걸려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뇌는 마치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반응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안전한 상황인데도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심장은 두근거리고 호흡은 가빠지고 몸이 전투태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전전두엽이 이 편도체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면 불안이 커지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여기서 운동이 개입을 하면요,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2022년 저널 오브 어펙티브 디스오더 연구에서는 단 한 번 30분의 달리기만으로도 불안의 민감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 후 전전두엽이 편도체 활동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두엽과 편도체는 일종의 시소 같은 관계라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는 비활성화되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이 비활성화하게 됩니다. 달리기는 바로 이 균형을 전두엽 쪽으로 기울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달리기를 습관화하게 되면 불안 반응이 덜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도 훨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마라톤을 하다 보면 심장이 강해집니다. 스포츠 섬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장의 기능이 좋아져서 같은 양의 피를 박출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심박수도 내려가고 불안 상황에서 심박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러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 건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